제 이름이 김균자 실장입니다. 치시면 대충 잡아 한 수천 건 정도는 쫙 들고 거예요. 제가 저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얼마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흔적을 남기십시오. 행사를 했던, 말을 했던, 글을 남겼던 최대한 자기가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배가 두 척인데 배 똑같은 재원에 똑같은 배가 똑같은 항구를 출발해서 똑같은 목적지로 갑니다. 자, 1번 배는 선장이 인원, 무게, 속도, 수심, 풍향, 도착지까지 거리 이걸 정확히 기록을 하면서 가는 선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장은 아니죠. 야, 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아.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가.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선장은 여러분 도착할 때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앞으로 20분 뒤에는 어느 정도 강풍이 불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분 뒤에 틀림없이 강풍이 부는데 그건 10분이니까 그칩니다. 자, 현재 수심은 얼마고 속도는 얼마인데 가다가 약간 일렁거리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별일 없습니다. 자, 물론 두 번째는 생각 없이 가니까 그냥 진행하겠죠. 자, 예상대로 얼마 안 있다가 천둥벼락이 치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번 배, 선장 말을 믿죠. 즉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지도자나 동네 골목 조직 폭력배를 하더라도 보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2번 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살인 사욕을 채우기 급급한 그런 선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모든 것이 기억나는 게 있거든 절대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항상 기록에 의존하십시오. 왜냐? 이건 경험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올해 34년째 단 1시간도 빼지 않고 기록을 했다면 못 믿으시겠습니까?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단돈 1,000원짜리 쓴 거라도 모조리 기록을 합니다. 매일매일.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잠시 한눈 팔았어요.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차는 순간에 이틀 지나가 버렸어요. 가면서 막 이틀 전에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생각 전혀 안 납니다. 그나마 요즘은 영수증, 카드 쓴 내역, 통화 기록 싹 뒤져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전혀 기억이 아예 안 났습니다. 여기서 이틀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왜 기록을 중요시하냐고 하라고 하는지 이유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건요 여러분 나이 때는 내가 언제 노인이 되고 언제 죽을까 앞에 나는 무궁무진한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틀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네. 야, 2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거야. 시간이라는 것은 큰 강물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있는 남아있는 살아서 죽을 때까지 남은 시는 큰 강물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을 것 같죠. 엄청나게 천천히 도도히 흐를 것 같죠. 그런데 중간에 강 속에 배를 타고 중간쯤에 가서 손가락을 탁 하는 곳에 굉장히 빠른 유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이틀입니다. 3일이고 때로는 일주일입니다. 시간을 잘라서 보면 굉장히 빨리 가는데 그걸 다 모아서 놓고 보면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자, 이거는 34년 동안 시간을 매일 빠짐없이 기록해본 장본인으로서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주는 일종의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체크함으로써 시간을 귀히 쓸 수 있는 그리고 똑같은 50년이라도 500년처럼 쓸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기록을 꼭 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한테는 각자 다른 DNA가 있습니다. 새 복은 알라고 해야지 새 복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 맞죠? 나는 누군가하고 같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그걸 잘 찾는 것이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엄청난 1년에 6년간 190조를 들여서 쓸데없이 되어버린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물 잘하는 사람한테는 계산기 낮춰놔야 되고 택배를 좋아하는,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택배 직원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똑같이 가둬놓고 전부 다 잔디밭에 가서 불 뽑아 가서 꽃 심어 돈 줄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자가 가진 특징을 잘 살리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현재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 돈을 많이 받는 게 목표일까요? 내가 기왕이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목표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정도 된다면 부자일 겁니다. 나 돈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왜냐하면 최소한 국회의원 청년단은 충분히 그러고 남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뭐랄까,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이제 130일 뒤면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한 학급이 잘 되려면 반장을 잘 뽑아야 되듯이 한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저 하나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흔히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정치인들이 청년 시험, 청년 세대, 청년표, 청년 수당, 청년 장관 갖다 붙이면 전부 다 좋은 미사일로 싹 붙여서 자기네 필요할 때, 자,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언제 그랬냐는 것이 지금까지 현 추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성토를 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조건은 무엇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켜보고 성토하는 것은 부정하고 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권리는 여러분 스스로 찾는 것, 어른들이 끼워주면 한잔할 때 아니면 말고시게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울고먹고 있던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폐습에서부터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당할 수 있고, 지금은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DNA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방탄소년단이 한 예라면은 충분히 각자의 기량만 발휘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지구의 종주국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개천절날 태백산 천재단을 다녀왔습니다. 깜깜한 밤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왔었는데 바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휴대폰 100만 대, 자동차 10,000대, 이거보다가 자동차 10,000대, 휴대폰 100만 대를 팔려면 뭔가 자재, 인건비, 공장 설립비, 수출, 무역, 통관 싹 다 빼고 나면 남은 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청국장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발효김치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아리랑이 우리밖에 없고, 태포도 우리밖에 없다면, 그래서 그걸 상품화한다면 원가가 안 들어가죠. 조금 전에 말한 문화를 상품화할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군사,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분야도 선진국하고 똑같거나 치고 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돈 될 수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것.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저 밴드에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분야에 다 포함해서 외국으로 팔아먹었을 때 가장 비싸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다 드릴게요. 한글입니다. 네. 한글 팔아먹으면 돈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말하는 프랜차이즈 있죠. 대리점 차리는 겁니다. 국내에서 서로 지지고 먹고 살고 영남 호남에 돌아가면서 권력을 나눠먹고 서로 계파를 만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벌써 조선시대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우리끼리 지지고 똑같이 우리 내에 있는 걸 가지고 외국으로 제3국으로 해서 돈이 되고 경제력이 되고 그를 지배하면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표준판부터 책임권부터 싹 다 지배가 됩니다. 그걸 지배라기보다는 우리의 법률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그들을 지도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가 요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사를 놓고 보십시오. 미국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네들이 서부에 황무지에 바람 날릴 때 우리는 금관을 만들었습니다.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뭐 좀 될만하면 이놈이 와서 치고 될만하면 저놈이 와서 치고 외세 침략 때문에 제대로 서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DNA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뭐 많은 글을 쓰고 칼럼을 쓰면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더강 칼럼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늘 주장했던 것이 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동차 반도체만 가지고 이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느냐. 우리가 뭘 할 건데. 우리가 가지는 우리 고유의 한류 문화를 팔아먹자 이만큼 돈 되는 게 어디 있으면 고객은 싸고 편리하고 좋으면 산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맛있는 게 있으면 저 산골짜기까지 승용차를 끌고 가서 거기서 먹고 옵니다. 자, 한글의 우수성은요 그동안 문자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증이 됐고 한번 써본 사람은 절대 더 나은 게 없기 때문에 못 씁니다. 한글만 수출 잘해도 우리는 충분히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죠.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북통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차세대의 숙제는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4차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5차 산업 우리 고유의 것을 상품화시켜서 충분히 자원의 가치 그리고 정신적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각자가 강사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되셔야 할 겁니다. 치킨 점주 말고요. 우리 그를 가리키는 점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드릴 말씀은 많아요.